간질성 방광염, 항문 거근 증후군, 음부 신경통, 요도 증후군, PGAD, ADHD, 자폐, 이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골반과 같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나요? 의자에 10분만 앉으면 회음부가 불편하다, 엉덩방아를 찧은 뒤로 빈뇨와 잔뇨감이 시작됐다, 허리는 괜찮은데 유난히 엉치 아래가 굳으면 비뇨기, 통증이 생긴다, 내 몸은 늘 긴장된 느낌인데 각종 검사들은 정상, 이런 경우에 방광만, 항문만 혹은 정신과만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상들의 숨겨진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료에서 꼬리뼈를 치료해야 되는 환자를 꽤 자주 봅니다. 겉으로는 진단명이 다 달라요. 간질성 방광염, 항문 거근 증후군, 음부 신경통, 요도 증후군, PGAD, ADHD, 자폐 혹은 기타 자율신경 증상까지 같이 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골반이 늘 긴장돼 있고 앉는 자세도 불편하고 청골과 꼬리뼈가 굳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뼈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왜 꼬리뼈를 치료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꼬리뼈 이름의 어원을 볼게요. 꼬리뼈의 영어 이름은 코식스인데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고 의미는 뻐꾸기입니다. 왜 뻐꾸기일까요? 해부학자들이 시신을 해부해서 꼬리뼈를 옆에서 봤더니 모양이 마치 뻐꾸기 부리처럼 꺾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뻐꾸기, 쿠쿠를 뜻하는 코식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바로 위에 있는 뼈가 있어요. 그 이름을 청골, 세이크럼이라고 하는데요. 청골은 허리뼈 바로 아래 골반의 중앙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뼈입니다. 영어 이름인 세이크럼은 라틴어에서 왔고 거룩한 뼈, 신성한 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부위가 생식, 생명, 그리고 하반신 기능과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뼈란 의미를 부여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는 위에서부터 목뼈, 등, 허리, 청골, 꼬리뼈 이런 순서로 내려옵니다. 이 중에서 청골과 꼬리뼈가 바로 척추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청골은 몇 개의 척추뼈가 하나로 융합된 크고 단단한 삼각형 뼈입니다. 그리고 꼬리뼈는 그 아래 붙어있는 작은 뼈로 보통 3개에서 5개의 작은 뼈가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청골과 꼬리뼈는 단순히 연결된 두 가지 뼈가 아니라 골반저 근육, 인대, 신경이 모이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청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골반의 기둥입니다. 상체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골반과 다리로 전달해주는 무게 분배의 중심뼈가 되고요. 양옆에서는 좌골과 장골과 함께 골반의 뒤쪽 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청골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앉을 때 체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약간 숙여 앉으면 주로 좌골이 체중을 받지만 뒤로 기대어 앉거나 등받이에 기대면 꼬리뼈 쪽으로 더 많은 압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대와 근육의 부착점입니다. 골반적 근육, 항문 주변 구조, 그리고 여러 인대들이 이 작은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꼬리뼈 주변의 긴장, 변형, 압박은 곧바로 골반저의 긴장도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골반저의 뒤쪽 꼭지점 역할을 합니다. 앞쪽은 치골, 뒤쪽은 청골과 꼬리뼈가 골반저 전체를 감싸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왜 꼬리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꼬리뼈를 왜 치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골과 꼬리뼈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위쪽에서 상체의 무게가 내려오면 청골을 통해 골반으로 전달되고 그 아래에서 꼬리뼈가 골반저의 뒤쪽을 받쳐줍니다. 청골과 꼬리뼈 주변에는 골반저 근육들이 있는데요. 항문 거근들로 치골, 미골근, 장골, 미골근 이런 근육들이 있고 청골, 미골, 인대, 현장 인대 이런 다양한 인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직장, 항문, 회음부, 성기 쪽으로 가는 신경들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에서 골반 증상을 볼 때 장기와 증상만 보지 않고 청골, 꼬리뼈, 골반적 근막, 신경까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함께 봅니다. 그럼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증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질환과 증상만 예로 들어도 간질성 방광염, 항문 거근 증후군, 음부 신경통, 요도 증후군, PGAD, ADHD 그리고 기타 자율신경 질환들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 질환들의 원인은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단순히 꼬리뼈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환과 증상이 있으신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많은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 근육의 과긴장 또는 비대칭, 그리고 청골, 꼬리뼈 주변의 긴장, 잘못된 정렬, 과도한 압박입니다. 이 부위에 긴장도가 높아지면 방광과 요도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항문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회음부, 성기 주변에 분포하는 신경이 과흥분 상태가 되면서 통증도 생기고 불편하고 잔뇨감, 이상 감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방광의 염증 혹은 신경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골과 꼬리뼈를 포함한 골반 구조 전체의 기능적 문제로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골과 꼬리뼈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엉덩방아를 심하게 찌은 적이 있는 경우, 출산 후나 골반 주변 수술을 한 경우,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 또한 항상 한쪽으로 기대거나 꼬리뼈 쪽으로 체중을 실어 앉는 자세가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골반적 근육을 과도하게 조이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청골, 꼬리뼈 관절 주변에 인대와 근육이 긴장하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엉치 통증을 넘어서 골반적 관련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질환들이 있죠.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인데요. 이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도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과 같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들을 보면 ADHD 환자에게서 심박수, 심박 변이도, 피부 전도, 동공 반응과 같은 자율신경 지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휴식 시와 지속적 주의가 필요한 과제에서 저각성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자율신경계 조절 장애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입니다. 논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반복돼서 보고되고 있어요. ADHD 아동에게서 전반적인 HRV 저하가 관찰됐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 조절이 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진다. 또는 HRV 피부 전도, 심박수 같은 생리 지표가 ADHD의 각성 조절 이상과 연관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연구에서 자폐 아동들은 심박 변이도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만성적인 불균형이 감각이 과민해지고 사회적인 스트레스 반응도 높아지고 수면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심혈관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ADHD 아동에게서 걸을 때 골반의 전방 경사가 증가해 있고 이 각도가 ADHD 증상 심각도와 유의하게 상관이 있다는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ADHD에서 뇌 기능만이 아니라 골반 정렬이나 자세 패턴 자체에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뇌의 각성, 집중 조절 문제, 자율신경계의 만성적인 불균형, 골반과 척추 정렬, 배뇨, 배변, 성기능의 조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보는 환자 케이스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진료할 때 여러 환자들을 보다 보면 방광질환이나 불면, 자율신경 실조증, 다한증, ADHD, 자폐 환자들, 이렇게 겉으로는 서로 다른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꼬리뼈 모양이 정상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유난히 길고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꼬리뼈가 아래로 부드럽게 굽지 않고 뒤로 튀어나오고 과도하게 꺾여 들어가면서 앉을 때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는 형태를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꼬리뼈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끝이 바깥으로 도드라져 있어서 조금만 앉아 있어도 압박과 자극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변이는 촉진에서 비교적 자주 관찰되지만 모든 비대칭이 곧 통증과 증상의 직접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압박과 자극이 누적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히 골반적 근육이나 자율신경 감각 과민과 같은 감각 과민과 관련된 환자들에게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청골, 꼬리뼈 두 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꼬리뼈는 뻐꾸기 부리에서 이름이 온 작은 뼈이고 청골은 신성한 뼈라는 의미를 가진 골반의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뼈는 함께 골반의 뒤쪽 구조를 이루면서 방광, 직장, 항문, 회음부, 성기와 연결된 신경 근육인데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 항문 거근 증후군, 음부신경통, 요도 증후군, PGAD, ADHD, 자폐와 같은 복잡한 증상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청골과 꼬리뼈를 함께 치료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청골과 꼬리뼈의 구조와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세와 습관이 청골, 꼬리뼈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법과 진료실에서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